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딱 나오기 좋은 것 중에 하나,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 거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A, B, C, D, E가 전부 다 자연수예요. 그런데 순서상 A, B, C, D, E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기본 문제라서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3번 스타일까지 넘어가면 야, 이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집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이렇게 부등호가 뒤섞인 상태의 이런 순서상을 구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문제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D, E가 전부 다 자연수래요. 근데 자연수 상태에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이런 조건을 걸었네요. 그러면 이 조건을 봤을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얘네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그런 순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순서가 전혀 없고요, 그냥 좌우지간 한 번씩은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줬어요. 자, 여기서는 딱히 지정된 순서가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지정된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걸로 넘어가서 보면요, 두 번째 거에서는 이건 뭐가 보여요? 얘네는 지정된 순서가 있네요. 분명히 순서상을 나열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정된 순서가 있어요. 미리 지정된 순서가 딱 발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는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지정을 해서 줬느냐, 순서를 지정을 안 해서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작업이 달라집니다. 자, 이거를 구별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된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순서가 없고요. 순서가 있으면 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펜을 놓을 건데 빨간색 펜은 검정색 펜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다라는 규칙을 딱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펜으로 세 개를 섞어봤자 저는 이렇게 배열을 하면 딱 맞다라는 게 바로 보이고요, 이렇게 배열을 해도 맞다라는 게 보이고, 이렇게 배열을 해도 맞다라는 게 보여요. 왜? 빨간색하고 검은색은 이미 순서에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빨간색은 검은색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게 오른쪽에 있다라고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나는 얘네를 생각하질 않아요. 따라서 이제 원칙이 뭘로 보여요? 만약에 문제에서 순서가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나는 배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문제에서 순서를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아요. 배열이 필요해요. 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번 만약에 기말고사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분명 어려운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다 맞출 수 있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지정된 순서가 없어요.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순서를 만들어줘야 돼요. 순서를 만들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가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순서가 없으니까 얘는 오히려 나열이 필요한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가 돼버리면 지정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돼버리면 얘는 나열이 필요하지 않구나라고 바로 보셔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된 순서가 없으니까 내가 뽑기만 하면 되지?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문제에서 이미 지정된 순서를 안 주면 나보고 지정을 해서 나열을 하라는 뜻이고, 만약에 지정된 순서를 주면 우리는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니까 넌 그냥 뽑기만 해, 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요 두 개가 완벽하게 거꾸로 움직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풀어볼까요? 1부터 9까지 애초에 숫자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어요. 9개. 9개가 있는데 순서상 A, B, C, D, E예요. 순서상 A, B, C, D, E니까 이미 이 순서상이라는 말의 뜻이 1, 2, 3, 4, 5 하고요. 다시 5, 4, 3, 2, 1 하고는 다른 걸로 칩니다. 얘네 둘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A가 1일 때랑 A가 5일 때를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경우는요, 나는 분명히 뭔 짓이 필요해요?
숫자 5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숫자 5개를 나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숫자 9개 중에서 숫자 5개를 뽑아서 다시 그 5개를 나열을 일일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5 팩토리얼. 자, 이렇게가 되겠죠. 아니면 그냥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게 나는 순열 쓰겠다.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9, P, 5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첫 번째 문제의 답 그리고 다 끝나겠죠.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자,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이렇게를 할 건데 문제에서 지정된 순서를 줬네. 아하. 자, 문제에서 지정된 순서를 줬으면 나는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숫자 5개를 손에 들고만 있으면 돼요. 들고만 있으면 알아서 제일 처음 자리부터 제일 끝에 자리까지 주르르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배열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심플하죠. 그냥 뽑으면 돼요. 그냥 9, 10, 5. 자, 따라서 이제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 딱 직면을 했는데 그때 문제에서 지정된 순서, 이 숫자들 사이에 지정된 순서를 안 써주면 나열이 붙는 거고 그래서 P가 됩니다. 순열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순서가 지정이 돼 있으면 그러면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될 테니까 따라서 뽑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C가 돼요. 자, 이 두 문제 정도는요 가장 기본형 문제라서 허구한 날 여러분이 문제집에서 봤을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인식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2개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 3번 케이스입니다. 자, 저렇게 만약에 어떤 건 이퀄이 있고 어떤 건 이퀄이 없고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살짝 어려워집니다. 저렇게가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요. 참고로 추가적인 거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잠깐 이런 거 한번 보실까요? 자, 만약에 1, A, B, C, D, 2, 9.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퀄이 붙었어요. 전부 다 이퀄이 붙어 있으면서 방향이 결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1학년 문제라기보다는 3학년 문제에 가까워집니다. 왜냐면 솔직히 그러니까 1, 2, 3학년 다 나올 수 있어요. 이 스타일의 문제는. 왜냐면 얘는 가장 간단하게 중복조합이라는 걸 바탕으로 딱 바로 풀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중복조합은 C랑 똑같은데 그런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예요. 얘는 1, 1, 1, 1, 2 해도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퀄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들을 언제든지 중복이 가능하게 뽑아봐라 라는 겁니다. 해서 얘는 몇 개만 뽑으시면 되냐면요 5개만 뽑아주시면 돼요. 숫자 9개 중에서 5개만 중복이 가능하게 골라보세요 하면 9H5라는 게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H는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NHR이라고 쓰고요. 얘가 중복조합인데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중복조합으로 풀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써볼게요. 9 더하기 5 빼기 1C 5가 돼버리고요. 그렇다면 13C5가 되죠? 발음이 안 돼. 13C5. 자, 욕한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가 돼버리면 이거 숫자 엄청나게 큽니다. 얘는 5, 4, 3, 2, 1 한 거분에 여기 13, 12, 11, 19 뭐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한 녀석을 해봐라 라는 아주 굉장히 큰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중복조합을 아는 학생들이 더 빨리 풀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해서 3학년들 때는 이 문제가 나오면 기본 문제가 되고요. 대신 1학년 때는 내면 안 되는 문제가 돼버리고 뭐 이렇게가 됩니다. 엄밀하게는 그래요. 근데 뭐 내면 아예 안 되냐 그건 아니죠. 해서 1학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생겨먹은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가 나와버리면 딱히 중복조합을 쓰기는 뭐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퀄이 안 들어가는 녀석들이 생기면 아니에요. 해서 1학년 문제에서 자주 나올 만한 이 스타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A, B, C, 그 다음에 D, E. 내가 내놓고 내가 문제를 못 읽습니다. 자,
이렇게가 만약에 생겨 먹은 녀석을 보면요. 아, 분명히 부등호가 섞인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이 부등호가 이퀄이 있는 부등호와 이퀄이 없는 부등호가 섞인 경우예요. 그래서 부등호 섞인 경우. 자, 부등호가 섞인 경우를 보시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조건 뭐부터 따지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필요로 하는 숫자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필요로 하는 숫자의 최소와 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릴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애초에 지금 여기 등장할 수 있는 숫자의 최대값이 몇 개인가요? 자, 첫 번째 생각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퀄이 분명히 있지만 애초에 이퀄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냥 이퀄이 없이 숫자가 5개가 다 쓰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퀄이 아예 없다. 이렇게 되는. 됐죠? 그러면 얘는 숫자가 몇 개 필요하냐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5개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딱 바로 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건 여기 2개가 이퀄이 붙는 거거든요. 이퀄이 붙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퀄이 붙는 걸 상황을 한 번만 늘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퀄이 없다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얘는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는 최소한 필요해요. 4개는 필요한데 5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5개는 위에서 이미 했잖아. 아하, 그러니까 요렇게를 딱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얘가 숫자가 4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사이에 숫자가 4개 필요하다. 자, 4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자동으로 뭔 일이 벌어지냐면 D하고 E하고는 같다는 겁니다. D하고 E하고 같게 바라보니까 얘는 숫자를 1개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죠. 아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분명히 다른 케이스니까 이렇게 세주면 좋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떠오른다는 게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1, B, C까지는 똑같은데 D하고 E하고가 또 요렇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가 얘가 요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러니까 여기는 또 E,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를 써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도 지금 얘랑 안 겹치려면 뭘 생각해줘야 돼요? 얘랑 안 겹치려면 C하고 D하고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C하고 D하고가 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요렇게가 되죠? 같다. 근데 그래버리면 요렇게를 생각을 하면 얘도 숫자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얘도 숫자가 4개밖에 안 필요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엄연히 다른 케이스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산 자체는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4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가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하나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뭐가 보이세요? 마지막 케이스는 얘가 숫자가 5개가 필요한 게 숫자가 제일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숫자를 제일 조금 쓰면, 아하, 자, 여기까지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 최소 숫자. 얘는 숫자를 5개 필요했던 거, 얘는 4개 필요했던 거, 얘도 4개 필요했던 거. 그런데 3개 필요했던 게 가능하죠. 아하. 따라서 1, A, B, C. 자, 3개가 숫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요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버리면 그냥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3개가 필요한 거. 자, 요렇게로 문제를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퀄하고 이 부등호하고가 막 이렇게 뒤섞인 상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다 일일이 이렇게 분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근데 사실 같았던 거, 그러면 사실 여기 같았던 거. 자, 근데 이렇게를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러면 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개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2개가 같으면 얘죠. 왜냐하면 이렇게 2개가 같으면 C, D, E가 같은 거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요렇게를 딱 갖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계산해볼까요? 1부터 9까지 전부 다 부호가 다 다른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분명히
지정된 순서가 있으면 우리는 뽑기만 한다. 따라서 C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이야기는 그냥 9C5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얘를 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숫자를 몇 개만 뽑으면 돼요? 4개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9C4.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숫자를 그냥 4개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9C4. 아하,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얘는 뭘로 보이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숫자를 3개만 뽑으면 되니까 9C3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녀석에 대한 답은 뭐가 돼버리냐? 그러면 9C5에 더하기 2배의 9C4에 다시 더하기 9C3이구나. 여기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됐죠? 자, 따라서 이 1학년 기말 때 낼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 순서상 개수를 구할 때 이 방향성이 있는 순서상의 개수가 나왔을 때 이퀄이 붙을 때와 안 붙을 때를 딱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름아가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